자, 이제 대충 거의 오신 것 같고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한데 그냥 시작할게요. 지금 3시 이제 4분, 5분 돼가는데요. 다시 저는 써니라고 하고요.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더블린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집이고 이제 활동 무대는 유럽의 서유럽의 거대 섬 3개국. 그래서 아일랜드, 영국은 이제 영연방이라 사실은 4개국이거든요. 영국 4개국하고 아이슬란드까지 해서 유럽에 있는 가장 큰 섬 3나라를 제가 제 활동 무대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왜냐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 당연히 아일랜드고요. 오늘 아일랜드를 주제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 달에 2월 23일 날 8일간 아일랜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아일랜드에 가면 요거는 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투어를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10일짜리 투어. 그래서 오늘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에는 요때 도는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일랜드 이 각 도시들, 우리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볼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1부에는 할 거고, 2부에는 아일랜드와 관련된 영화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인터미션 시간에 이제 저희가 기네스 맥주 시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해마다 아이슬란드 투어를 해요. 링로드를 돌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는데 불과 얼마 전에 11월 달에 제가 갔다 왔어요. 10월 달에 25일간 아이슬란드에 제가 체류를 하면서 소규모 투어로, 그러니까 9인승 밴으로 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일하는 저기 잭 다니엘, 그러니까 밤에는 잭 다니엘, 낮에는 제임스 딘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 이니셜이 JD예요. JD, 지동주. 사람들이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지동입니다. 아니, 사는 동네 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주지동이라는 동이 있대요. 인천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말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JD 이니셜을 부르는데 JD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잭 다니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잭 다니엘, 낮에는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이제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딘, 우연히 제임스 딘이 기절할 일이죠. 그래서 주지동 씨 저랑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어 오시면 이제 지난 10월에 본인이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제 남편이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사업 파트너가 됐어요. 3개월 됐어요. 그 전에는 본인 직업이 있었고, 3개월 전에 이제 회사를 은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저랑 함께 일을 하는데, 주지동 씨가 하는 진행하는 투어 중에 가장 큰 투어가 이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저희가 10박 11일을 하면서, 아이슬란드가 대한민국보다 약간 커요. 큰 거대 섬을 링로드라 그래서 해변 따라서 도로가 있어요. 그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돌면서 오로라도 보고, 빙하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온천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농장에 가서 이렇게 농장 체험도 하고 뭐 이러는 투어거든요. 제가 우리 오늘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슬란드에서 앉으세요.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팜에서 사온 티가 있어요. 이거를 퀴즈를 내서 추첨으로 끝날 때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안젤리카라고 하는 티인데 어느 팜 자기네 가정집에서 민박집 하는 아주머니가 손수해마다 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티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투어 혹시 원하시면 지금 접수 중이에요. 이미 출발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6인 또는 7인이 9인승 밴을 타고 해요. 9인승 밴을 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오로라 탐험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큰 오로라 탐험하는 패키지를 이렇게 예약해서 갈 수도 있는데 비용도 일단 비싸고,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뜨는 게 아니라서 아무 때나 새벽 2시에 뜬다? 그러면 다 깨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투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리 재밌는 투어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통은 막 다 마감이 돼요. 11월, 10월, 11월에 가도. 그래서 요 투어가 지금 10월 20일 출발이 있고 지금 이게 꽉 차면 한 팀을 더 하려고 해요. 11월 1일에. 그래서 여러분님 혹시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 번외 깍두기 투어라는 걸 해요. 깍두기 투어는 제가 영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왕조가 그 정보광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노르망디라고 하는 공국, 프랑스 북쪽 끝이에요. 거기에서 올라온 왕이거든요. 북진 정책을 쳐가지고 영국에, 그래서 지금 영국이 1000년 된 왕조를 가지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 단일 왕조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조를 아직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찰스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랑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투어를 하다 보면 저희가 잔다르크 이야기 또 하게 되고 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가 깔레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깔레 해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장소라서 그런 세계사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뭐 문학 이야기도 하면서 또 마녀 사냥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재미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투어에서 이건 런던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서 프랑스 북부를 쫙 보고 몽쉘미셸을 보고 그 북부를 쭉 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예요. 보통 영국 투어하면 런던을 중심으로 다 위로 올라가요. 네, 진짜 조금 내려가봤자 스톤헨지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 남쪽으로는 안 가거든요. 보통 북쪽으로 다 올라가요. 리버풀이나 이런 쪽 다 북쪽이니까. 옥스포드 뭐 이런 쪽이. 근데 이제 그런 투어도 있지만 요 남쪽 투어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뭐 제가 이제 이건 종합판인데 아일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사진은 6월 16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제임스 조이스 축제가 있어요. 6월 16일이 제임스 조이스가 쓴 책 중에 율리시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읽고 나서도 본인이 읽은 줄 모르는 그런 책입니다. 책장을 넘긴과 동시에 그 전장에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그걸로 논문을 쓴 사람도 정독을 못하고 쓰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일랜드의 노벨 문학상을 탄 쉐이머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 얼마나 제가 팬데믹 동안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팬데믹 때 여행자가 안 오니까 다 캔슬되고 아일랜드 그 외롭고 고독한 섬에 3년 동안 갇혀서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 율리시즈 읽는 거. 그러나 괜히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1권만 기억나요. 1권은 제가 20번도 넘게 읽었거든요. 읽고 2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또 읽어. 제가 24년째 지금 아일랜드에 표류 중인데 그동안 한 20번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는 책이 아니구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아요. 하여튼 맨 끝에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저한테는 좀 팬데믹 동안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6월 16일 어떤 블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과정을 쓴 책인데 성서보다 두껍죠. 그날 여기 사람들이 조이스 시대 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사람들이 입었던 의상을 각자 입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얘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은 저랑 막 길거리에서 여기다 책을 꽂고 다녀요. 이게 그 제임스 조이스가 쓴 책 중에 하나예요. 꽂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오늘 와인 맛있네? 그러면 그 책에서 와인하고 관련된 문장을 찾아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축제라는 게 약간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축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책을 알아야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투어, 이 16일에 맞춰서 오는 경우, 조이스 축제, 6월 16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는 조이스의 뭐 생일이나 또는 사망일이 아니라 조이스가 쓴 작품 속에 있는 캐릭터의
그 유명한 날짜 6월 16일 하루에 일기를 쓴 거거든요.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의 이 사람의 행적을 그냥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율리시즈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쓰여진 그 날짜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로 해가지고 총 5일을 하는데 아무튼 길거리에서 이 모자요 이런 카페에서 다 나눠줘요. 조이스가 과거에 들려서 술을 먹었던 장소에 가면 그냥 공짜로 막 나눠줘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씩 쓰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문학 좀 아는 사람이구나 길거리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럼 말 시키는 거예요. 몰리는 어딨어? 그게 이제 주인공 여자예요.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슬란드 빙하 그리고 몽쉘 미셸 스토원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에딘버러입니다. 뭐 런던 아니 너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제가 다 모시고 다니는 뭐 비틀즈 투어도 있네요. 이렇게 모시고 다닙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그랜드 투어니까 아일랜드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99년도에 아일랜드로 갔고요.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남편이 주재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발령이 나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저의 이 뭐랄까 재능을 발견한 거죠. 내가 말이 그렇게 많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 그렇게 대화를 잘하고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사는 동안. 왜냐하면 한국에선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좀 많이 하는데 젊은 분들은 왜 길 가다가 아무 말 아유 왜 이렇게 뭐 스카프가 예뻐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를 갔는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나가면서 눈만 마주치면 Hello, how are you?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시켰으니까 뭔가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뭐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너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외국인인데? 막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 낯선 곳에 가서 영어도 모르고 사는데 이렇게 정착하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정착하는데 굉장히 그런 컬처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 낯선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이제 그 아일랜드 정부에서 아일랜드를 대한민국에다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얌전한 아주 조신한 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이 맨날 막 술상 보고 손님들 초대해서 밥하고 엄청 조신한 그런 주부였는데 어느 날 아일랜드 정부에서 이럴 때 웃으시면 이건 비웃는 거잖아요. 저 조신해요. 저 요리 또 한 요리 합니다 제가. 아무튼 그러는데 아일랜드 정부에서 소문을 듣고 이 아일랜드에 한국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왔을 때 아일랜드를 긍정적으로 홍보해 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복수의 다수가 저를 추천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갑자기 정부 기관 미팅에 제가 불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저만 한국에서 이제 뭐 어디 대형 여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올 건데 가이드를 할 사람이 없다. 근데 한국은 영어가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이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남편이 이제 주재원 기간이 끝나는 해였어요. 2003년. 그래서 제가 아니나 안 그래도 남편이 가자 그러면 지금 한국 가야 되잖아요. 난 여기 살고 싶은데 잘 됐잖아요. 아니나 I will try. 이래가지고 저의 아주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아주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찾아서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번나티라고 하는 그 캐슬 앞에 있는 선술집이에요. 저희 여기도 갑니다. 그래서 파트 1 이제 1부 아직 1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해요. 요번 아일랜드 여행은 그랜드 투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한국에를 오는데 보통은 겨울에 와요. 12월이나 1월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3개월 그 3년 동안 팬데믹 때 못 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내가 좀 뭐랄까 성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제가 굉장히 오만했던 시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일랜드에 공인 가이드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 공인 가이드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아요. 한국인이. 왜냐면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알고 시험 보고 실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과정이 거쳐야
이제 배지를 따는데 20년 전에 저는 약간 정부에서 저를 그걸 해보지 않겠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보는 것부터 조금 수월하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이드가 됐는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있으니까 제가 좀 오만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아일랜드는 너무 먼 나라잖아요. 와서 하루 있다 가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을 항공비며 쓰고 오는데 그분 한 분 한 분한테 좀 좋은 추억이 되게 내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맞춤 투어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짜서 막 뺑뺑뺑 돌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 첫 번째 여행을 내가 뭘로 열을까. 제가 2월 10일 날 이제 아일랜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투어를 하는 거예요. 딱 열흘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투어를 하는데 어떤 것이 아일랜드에 만약에 내 동생이 온다면 우리 엄마가 온다면 내가 아일랜드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볼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 비용 내에서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다 럭셔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일랜드 그러면 캐슬의 나라예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온갖 정말 저거 몇 년 됐어요? 300년 끼지도 못해요. 300년은 우리나라 뭐 어디 가니까 요번에 여행을 가니까 1920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막 엄청 오래됐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아일랜드에서는 300년은 아주 젊은 애들이죠. 기본 500년, 막 800년 이렇게 된 애들이 많아요. 부셔진 거 다시 짓고 부셔진 거 다시 짓고 복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시골 막 여기를 차가 들어간다고 싶은 길을 막 가야 돼요. 그래서 구석탱이에 있거든요. 그 캐슬에서 여러분이 스테이 할 수 있는 원래는 이 가격 다 정하고 열정 더 때 이걸 1박을 넣었어요. 근데 이 투어에 저는 4명만 있으면 출발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4명이 접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이거를 더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박을 머물러요, 저희가. 이 성에서. 캐슬 스테이를 그래서 한번 캐슬 스테이가 사실은 근데 오기에는 멋있는데 생활을 엄청 불편해요. 난방 잘 안 되고 엘리베이터 없고 왜냐면 이런 건물들은 국가유산이라서 마음대로 못 바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터 예약도 다 했어요. 포터 가방 들어다주는 포터들이 와서 럭셔리하게 한번 다는 아니어도 2박은 해보자. 그래서 캐슬 스테이 넣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만찬 그 쇼가 있어요. 만찬 쇼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새로 시작한 쇼가 있는데 이 쇼 기획을 누가 했냐면 레미제라블 아세요? 네. 런던의 레미제라블 그 30회 공연 때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거기서 그 신부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스카웃 돼가지고 이 쇼를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하고 그래서 완전 버라이티 쇼처럼 아이리시 댄스, 아이리시 뮤직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4코스를 먹어요. 4코스를 먹으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도 비쌉니다. 비싼데 요것도 다 저희 일정에 넣었고 뿐만 아니라 요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아일랜드다 보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트리니티 도서관이라든지 문학 관련한 그런 서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저희 투어에 다 포함을 시켰어요. 아일랜드를 흔히 유럽 사람들은 성자와 학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 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조이스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0세기 초반에 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유럽에서는 이 문자가 대중화된 거는 성서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이 성서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나 신부님들. 그런데 아일랜드가 처음 기독교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을 받고 뭐 신부님이나 수사님들이 아일랜드에 건너오고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5세기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8세기 정이 됐을 때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 수사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국적이 아이리시들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그 텍스트에 굉장히 강합니다. 텍스트에 굉장히 강해서 전 세계로 이 성서, 뭐 복음이죠. 복음을 알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분 사람들을 전부 학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옥스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들도 전부 그런 학자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흔히 성자와 학자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학문의 나라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장소들, 여기 왼쪽에 이제 바깥 화면으로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입장으로 끼워 넣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사색하는 날도 많아요. 사색하는 날. 그래서 한 1시간이나 2시간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여행을 하지만 제가 좀 기피 하는 거는 다 같이 가서 갔다 왔는데 다 같은 똑같은 일기장의 내용을 쓴다. 이거는 가장 재미없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편의상 다 같이 가고 다 같이 루트를 돌지만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가 다른 감정을 갖는 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 자유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 식사 시간 끼고라도 뭐 2시간 이렇게 드리면 식사는 뭐 편의점 간단하게 샌드위치 사 먹어도 되는 일이고 좀 바닷가도 걷고 뭐 숲속에서 좀 가만히 사색도 하고 뭐 박물관 우리가 미처 못 가는 그런 데는 또 혼자 가고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하면 또 기네스 템플바 더블린의 명소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저희가 갈 거고 템플바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다 제가 숙소를 잡았어요. 자, 이제 저희 처음 요번에 2월달 여행지 위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항공을 같이 끄는 분들이 계시고 따로 끄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가 마일리지가 많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옆에 비행기표 해놓은 분들은 지금 일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희 일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단톡에 있으니까 연락해서 같이 공항에서 만나서 제가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이분들 중에 아일랜드를 여러 번 여기에 아일랜드 왔다 가신 분이 반이 넘어요. 그런데 써니랑 또 투어를 하려고 또 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분들도 대단하면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번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왔다 가신 분이 계세요. 여기 김태훈 선생님.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예. 그래서 이 김태훈 선생님은 아일랜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역 스토리텔링 전문가세요. 혹시 책 성심당 책이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성심당 그 기업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책을 추천해가지고 그 책이 갑자기 확 떴는데 갑자기 최순실 사건을 떠가지고 확 묻힌 슬픔의 책입니다. 여러분 또 서점에 가시면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아주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책 말고도 다수의 책을 집필하신 작가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김태훈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그분 뒤를 쫄쫄쫄쫄 따라오면 길 잃지 않고 저희가 경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다. 기내 수화물은 이 터키 항공의 경우에는 8kg 8kg 가방 2개 안 돼요. 하나만 되고요. 또 보내는 수화물은 25kg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여자분 혼자 25kg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20kg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유럽은 기내 반입 액체 규정이 있는 공항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 풀어지고 있어요. 풀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많아서 기내로 반입하는 액체의 경우에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용기 사이즈가 100ml를 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투명 지퍼백이 한 15cm, 15cm 되는 거 있어요. 그걸로 한 봉지만 돼요. 그러니까 100ml 미만인데 그 통을 막 20개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 비닐팩으로 하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챙기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행을 떠날 텐데 여행은 첫날 공항에서 출발해서
아일랜드로 오면 이 여행이요 원래 7박 8일이지만 7박 9일이에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하루가 비행기에서 자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영국 아일랜드가 현재는 9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출발해도 오늘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을 거의 20시간 가까이 하는데 9시간 그 시차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 도착을 하는데 제가 7박 9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어하는 날이 풀데이로 투어하는 날이 7일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항공권을 우리 이제 이번에 항공권 해준 분은 여기 블루 셔츠 입으신 준이라고 선생님이세요. 손 한번 웨이빙. 여러분의 여권을 받은 분이세요. 여권을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보내드렸고 여러분 이제 출발 전에 한 3, 4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여행자 보험도 다 가입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티켓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23일 출발이지만 여러분이 23일날 공항 가시면 큰일 납니다. 22일날 가셔야 돼요. 23일 0시 몇 분이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하루가 손해인 거예요. 차를 하루 더 써야 돼.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침 9시 몇 분이니까 10시경에 더블린에 도착을 하세요. 도착하는 날, 원래 그날 밤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침에 여러분이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투어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타이트하고 화려하게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착을 하시면 이날 오전에 제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주지동 씨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맞이해서 더블린 근교에 있는 항구를 갈 겁니다. 요 클리프는 조이스도 걸었던 길이고 예이츠도 걸었던 길이고 예이츠가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집을 지어놓고 시를 쓰던 장소가 있는 그런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걸으면서 항구에서 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후에 2시경에 제가 같이 만나서 저희가 바로 북아일랜드로 벨파스트로 이동을 해서 벨파스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갖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저희가 인사도 나누고 같이 차 타고 다니는데 이때 첫날부터 저희가 그 19인승 버스로 저희가 편하게 다녀요. 원래는 밴으로 다니기로 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그래서 벨파스트 시티 완전히 센터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걸어서 시내를 저녁에 돌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숙박을 합니다. 둘째 날은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을 가요.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벨파스트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은 곳이에요. 아일랜드는 아직도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우리가 모이지만 사실상 영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 반 차로 이동을 하면 행정적으로는 영국에 해당되는. 그래서 화폐도 달라요. 아일랜드는 유로 쓰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파운드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그 준비물이랑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저녁 때 저희가 음료를 제공해요. 그래서 웰컴 드링킹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토요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심 여기 북아일랜드에 뭐 이런 장소 가요. 이런 장소 벨파스트 캐슬 유럽에서 창문이 가장 작은 건물에 가장 많은 창문이 달린 성이에요. 예, 셰프츠버리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 만든 성인데요. 이 성에도 가고 또 요런 데도 갑니다. 요런 데는 북아일랜드에서 지도상으로 아일랜드 저 북쪽 끝이에요. 여기가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왕의 귀환 장면을 촬영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런데 여기 비가 와도 좋고 여기 어두워도 좋고 뭐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뭔가 여기 앉아 있으면 글을 하나 쓸 것 같은 막 용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곳이에요. 되게 좀 미스테리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 곳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탐방을 모두 끝내고 저희가 세 번째 날 슬라이고를 가요. 슬라이고는 그 시인의 도시라고 제가 썼어요. 시인의 도시. 왜냐면 예이츠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이 이 도시를 배경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사실 그 사람은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더블린보다는 이 슬라이고라는 도시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실제 결혼도 슬라이고 여자하고 했고
그리고 엄마 쪽 외가 쪽이 여기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여름방학 때마다 이곳을 찾아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니스프리도 바로 이 슬라이고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자유시간 드리면 물랑모라고 하는 대서양 이렇게 헤드가 보이는 거기는 뭐 유명한